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체험 교실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 주요 교단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 살리기에 나서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NGO 단체가 제2의 정인을 막기 위해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일수록 가족과 떨어져 낯선 이국 땅에서 지내는 외국인들은 더욱 외롭기 마련인데요. 설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교실이 열렸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색색의 반찬들.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요리가 한창입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은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 맞는 신정과 구정의 차이에 대해 배웁니다. 신정은 1월 1일, 1st January is 신정, New Year. This is Lunar New Year.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글로벌 비전 센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센터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설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한복을 입어본 학생들은 한껏 들뜬 모습으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전통 문화인 세배를 따라해보고 세뱃돈도 받습니다. 자, 오늘 한 해도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낯선 인사 방법이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It was exciting. I like it. Very good culture. 문화교실을 연 글로벌 비전 센터는 나그네를 사랑하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한국어 수업과 문화교실, 무료 상담, 의료 서비스 등으로 해외 유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엔 유학생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과 놀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센터에서 함께 어울리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You may feel homesick, feeling of your home, thinking about your home all the time. But if you get some people or a community like this and you feel at home. 글로벌 비전 센터 문성주 센터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유학생들은 명절도 기숙사에서 보내기 일쑤라며 코로나로 여럿이 모이진 못해도 함께 문화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죠. 뭐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들하고 같이 깊이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럴 때밖에 사실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꿈이라든지 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뭐 그런 좋은 시간이죠. 아직 낯선 한국이지만 작은 관심과 사랑이 타국에서 맞는 설 명절을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당수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교회와 멀어진 반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성도도 적지 않은데요.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 1년. 경제나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교회 출석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이후 석 달간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가 13%에서 18%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교회 내 직분이 없거나 신앙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성도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 점점 예배에 소홀해지고 그냥 그 시간에 내 시간을 갖는 게 더 소중해지고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좀 관람자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에 대해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팎의 삶이 달랐던 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문제점으로 불거졌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면서 더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응답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게 된 환경이 친밀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성도도 많았습니다. 대면 예배 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던 애들 둘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가지고 가족 간에 좀 친밀해지고 좀 끈끈해지고. 직업 특성상 교회를 많이 갈 수 없었는데 내 교회 예배를 매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신앙심이 더 좋아졌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신앙의 양극화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유노멀 현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각 교회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목회에 적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신앙이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오히려 그 이원론을 극복하고 일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신앙에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가 한국 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작은 교회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단 차원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교회와 교단 간 상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교회, 텅 빈 예배당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1년 교회 담임인 박한용 목사가 가장 힘들었던 건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까지 겹쳐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교단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학교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활동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재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 교단에서 지원해 주신 그 돈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목회자 2,00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겁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주요 교단들도 임대료 지원이나 물품 장비 지원을 통해 작은 교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시적 지원은 물론 작은 교회 자립을 돕는 교단 차원의 지원 제도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최근 목회자 협력 지원센터를 개설해 영성 회복을 위한 상담 등 목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대안을 내놨습니다. 예장합동은 최근 전국 권역별로 자립위원회를 구성해 이웃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자립지원 봉사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만 같이 드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육 혹은 청소를 해준다든지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한 교회를 한 3년, 5년 이렇게 지원하게 해서 그 교회가 힘을 얻도록 하는 이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개교회와 교단 간 상생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체 교회의 80%에 달하는 작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내실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NGO 단체 하이패밀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 가이드라인 부모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두 5단계로 이뤄진 이 시스템은 먼저 부모가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춥니다. 다음은 부모 교육으로 양육 목표와 자녀관, 발달 과제 등 부모 역할에 대해 배우고 분노를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은 부부 상담으로 부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화목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하이패밀리는 제2의 정인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수습하는 소극적 예방에서 사건 전에 개입하는 적극적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의 음악상 주제가상 예비 후보로 선정돼 오스카 입성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나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이야기로 오는 3월 3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다음 달 15일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한 전 부문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개최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자들이 한 달간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나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현금으로 찾아간 카드 포인트가 1,6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평균 2조 4천억 원인 포인트 평균 잔액을 고려할 때 아직 많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와 현금화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2만 7천여 명입니다. 전년 2만 2천여 명보다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24.5%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가 확산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제도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 시 처벌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물을 버린 소유자에겐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에 따르면 응답자의 82.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통은 12.4%,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성인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기업의 자산 순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의 올해 자산 변화를 예상한 결과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한 상위 7개 그룹은 순위 변동이 없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비대면 수혜 업종 순위가 급등했습니다. 카카오는 재계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22위로, 네이버는 41위에서 올해 34위로 상승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대거 풀면서 중국의 빚이 24조 위안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0.1%로 전년 말보다 2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중 중국이 돈을 급격히 풀던 2009년에 31.8%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들어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부 경찰관은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후나웅 꼬꼬 경위는 수도 네피도에서 독재자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몰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중부 마그웨 지역에서도 경찰 4명이 시위대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 11은 한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되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더는 귀를 닫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육로로 입국하는 여행객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를 제시하도록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 같은 대책은 운송과 의료 인력을 제외한 비필수 여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사는 입국 전 72시간 내 PCR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입국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 3,000 캐나다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자가격리 시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SNS 클럽하우스가 화제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앱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면서 유명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0만 명 수준이던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가 난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검증된 이들로부터 좋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욕구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발매되는 마블 코믹스 만화책 태스크마스터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한국인 캐릭터 태극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 작가인 제드 맥케이는 태극기가 마블 코믹스의 악당 태스크마스터에 맞서 활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마블에서도 우리나라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만 작고 찢어진 태극기의 눈은 동양인에 대한 전형적인 서구의 편견이 반영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모자이크 교회가 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의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더 모자이크 교회는 소외 이웃에게 매달 20포씩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그룹홈을 통해 소외 청소년을 돌보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모자이크 교회 이영철 목사는 청소년을 돌보는 곳에 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쌀 나눔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신앙계가 창간 54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앙계는 앞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창간 기념호인 2월호부터 로고와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독자의 가독 편의성을 키웠습니다. 2월호 표지 사진은 필리핀 마을에 주택을 짓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장기용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총회 청주신학교와 청주신학대학원이 각각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을 충북 오창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교학처장 김진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감사예배에서 기아성 정동균 총회장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에선 청주신학교에서 1명, 신대원에서 11명 등 1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이 엘드림 노인대학과 함께 지난 9일 쪽방촌의 독거 어르신 초청 설날 밥사랑 나눔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는 초청된 80여 명에게 대체식과 떡국, 네이 등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장원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비대면으로 만나는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우리 모두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